안녕하세요. 한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통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금리는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값, 즉 금리는 내려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열심히 돈을 풀고 있는데도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돈을 풀었는데도 이 정도면 돈을 풀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올랐을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이건 한국 경제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데도 금리가 올라갈 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3.4%입니다. 1년 전 2.6%에 비해 0.8%나 올랐죠.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나라에 10년 동안 돈을 빌려줄 테니 그에 맞는 이자를 달라. 이 이자율이 바로 10년물 금리입니다. 보통의 경제 상식이라면 돈을 풀수록 금리가 내려갑니다. 돈을 푼다는 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신뢰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 돈이 많아서 푸는 게 아니라 억지로 시장을 왜곡하는 돈을 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돈을 푼다는 거죠. 그럼 태도는 돌변합니다. 너희들은 위험하니까 이자를 더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원래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담보물만큼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볼 때 한국은 그만큼의 담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RP 매입을 통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국채 같은 담보를 맡기면 중앙은행이 현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며칠 뒤 갚으면 담보를 돌려받습니다. 원래는 잠깐 숨이 막힐 때 쓰는 단기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주 반복하고 성서러하고 있습니다. 7일짜리로 빌리고 갚고 다시 7일짜리로 빌리고 또 갚고 또 빌립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7일짜리 임시조치일 뿐이야. 유동성 공급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몇 달, 몇 분기, 1년 내내 반복되면 어떨까요? 형식상으로는 단기이지만 시장이 보기에는 사실상 계속 공급입니다. 카드 리볼빙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매달 결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빚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같습니다. 하루 빌렸다 갚아도 매일 반복되면 생활이 그 돈에 의존하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당연히 불안하게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국은행이 이런 행동을 하면 시장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렇게까지 시장을 왜곡할 정도로 스스로 버티기 어려울 만큼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순간 금리에는 위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합니다. 원칙을 흔들고 편법을 쓰는 나라의 돈은 진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화가 가짜 돈 취급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원화 환율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돈이 신뢰를 얻으려면 원칙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장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자정작용을 통해 정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볼 때 지금 상황은 자정작용을 하다가 나라 자체가 무너지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길어지면 이를 시장은 악용합니다. 위험을 져도 버티면 된다. 어차피 중앙은행이 받쳐준다. 이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옵니다. 도덕적 해이가 커지면 위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외국인은 회의실에서 토론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이 한국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그래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한국은 위험하니 높은 이자를 받아야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가격이 떨어질 것에 베팅합니다. 여기서 가격이 떨어질 것에 베팅한다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풀겠습니다. 국채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갑니다. 즉, 앞으로 한국의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이 자주 쓰는 방법이 바로 국채 선물입니다. 지금 당장 국채를 사거나 팔지 않아도 미래의 국채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을 위험하다고 느낄 때 국채 선물 싼 값에 매도합니다. 국채 선물 매도는 불신의 투표입니다. 돈으로 불신에 투표하는 행동입니다. 이 불신의 투표가 시장에서 늘어날수록 시장에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외국인이 먼저 위험을 읽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 내국인들도 동요합니다. 리도 국채를 더 싸게 사야 한다. 혹은 지금은 들고 있는 게 위험하다. 이런 심리가 퍼지면 모두가 국채를 팔려고 하고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채가 잘 안 팔린다는 것은 아무도 한국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는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원래는 A라는 이자만 받으면 되는데 불안이 커지면 A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줘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특정한 이름으로 굳어지면 그게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한 번 출동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매일 출동합니다. 그런데 매번 더 큰 호수를 들고 옵니다. 그런데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이 더 깊은 곳에서 나는 것 같다. 이 건물은 내부가 타고 있는 것 같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구조가 약해진 것 같다. 지금 시장이 한국의 정책을 보며 가지는 감정이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돈을 푸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전 세계가 다 돈을 풀고 있거든요. 문제는 풀지 않는다고 하면서 푸는 정책의 원칙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시장은 원래 위험을 위험대로 평가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무리한 선택은 손실로 귀결되고 그 손실을 감당한 주체가 정리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며 시장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를 두려워해서 유동성이 반복적으로 공급되면 정리되는 힘이 약해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쌓일수록 시장 전체는 더 큰 폭발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바닥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사람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이런 경제 구조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망해야 할 기업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억지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2위의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한국은행은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70%가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인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수많은 대출이 엮여 있습니다. 이 많은 대출이 금리가 올라가면 동시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 이를 낮추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너무 과도하면 돈이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약발이 잘 받습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효과는 떨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부작용이 효과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약을 사용할 수 없죠. 치료를 할 때는 스테로이드로 일단 증상을 제어하고 시간을 번 뒤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내는 금리 인하 효과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고 반대로 부작용은 점점 커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한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쩌면 강제로 구조조정을 맞아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진퇴양난입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고민될 때 본능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을 합니다. 금리 동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한 행동과 인과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을 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원화가 휴지가 되는 상황에서 내 자산을 달러 표시 자산으로 바꿔두는 것. 그러기 위해 해외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부는 마그레 들 것입니다. 정부가 돈이 부족하면 제일 마지막으로 쓰는 게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예탁한 돈입니다. 이 돈을 모든 국민들이 한꺼번에 인출하지만 않으면 통장에 찍혀 있는 돈은 그대로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이 있던 없던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학개미를 악마화하면서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합니다. 정부는 연착륙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는 줄어들 겁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정리하는 선택을 할 겁니다. 지금은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수채구멍으로 물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이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생길 겁니다.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틀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계산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는 버티기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은 다릅니다. 언제나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